오늘 시장이 이렇게 조금 내려가고 약간 숨죽인 듯한 모습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약간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있죠. 4분기 미 GDP 잠정치 두 번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어서 공개가 됐는데 기존의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3.3% 기록하면서 역시 강한 모습 3.9 이어서 3.3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오늘 나온 두 번째 데이터로는 3.2%까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0.1%포인트가 내려갔고요. 미국의 성장률이 조금은 내려가는 걸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3%대라는 거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에서는 변한 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1.8% 수준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거의 2배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요걸 조금은 더 늦추기 위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공개된 데이터에서 좀 담겨 있는 설명을 보면 정부 지출 그리고 소비 지출은 상향이 되어 있고 민간 재고 투자는 하향이 된 점들이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 그를 바탕으로 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소비가 강력한 환경이 지난 연말 연휴 소비 시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은 지난 연말에는 부진을 조금 걱정을 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고강도의 긴축을 견뎌내면서 미국의 경제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분야의 강세가 바탕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도 동기로 집계한 PC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PC 가격 지수가 두 번째 집계에서 1.8까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에너지를 제외하면 2.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로 보여지고요. 어제 나온 GDP Now 집계, 애틀랜타 연준에서 집계를 하는 걸로 봐도 1분기에도 그렇게 많이 찍지 않는 모습, 여전히 3%대 전망을 하고 있어서 1, 2, 3월까지는 저희가 기대하는 빠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오늘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는데 이 데이터가 나온 뒤에 금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림세를 보이다가 데이터가 발표되고 좀 올라갔죠. 왜 3.3에서 3.2로 낮아졌는데 올라갔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이 GDP 산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소비죠. 소비가 좀 지난달 말에 발표됐던 것보다 약간 올라갔고요. 높아졌고 그리고 물가가 높아졌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분기 PC 물가가 높아졌어요. PC 물가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내일 나올 1월 PC 물가도 혹시 조금 높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조금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예상보다 1월 게 낮게 나오기보다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소비가 강했고 그리고 PC 물가가 강한 거, 이 두 가지가 금리, 10년물 금리나 2년물 금리 약간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시장에 별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소비도 소비지만 정부 관련한 쪽에서 밀어 올려진 데이터도 조금 같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네. 계속해서 알고 있는 네. 사실이죠. 돈을 펑펑 쓰고 있는데요. 이게 GDP 지금 6% 넘게 적자를 내잖아요. 6% 과거 팬데믹 이전에 6% 적자를 낸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예, 그때 막 난리가 났고 그럴 때 6% 적자를 내면서 경기를 부양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지금 잠재 성장률을 넘는 성장, 작년 3분기는 4.9%나 성장을 하는 사지에도 돈을 퍼부었다는 거. 그 돈을 퍼부니까 이제 과열이 돼서 더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고 제프리 건들락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스탠리 드러큰밀러도 그렇고 모두가 이건 지속할 수가 없어. 지속할 수가 없죠. GDP의 6%를 계속 적자를 내는 건 지속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바이든이 돼도 아마 계속 그렇게 돈을 쓰려고 할 거고 트럼프가 되면 더 쓰려고 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박은 정부를 추진하는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 사람은 아니죠. 정통적인 어떤 공화당 사고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약간의 퍼퓰리스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 있어서 누가 돈을 더 많이 쓰나 라는 경쟁이 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써도 되죠.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요. 우리 원화는 그렇게 쓰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화가 넘치면서 원화 값이 폭락을 합니다. 근데 달러는 달러 기축통화국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수요를 하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써도 뭐 지금 뭐 이렇게 금방 노출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 기축통화 증기가 흔들리고 달러를 던지기 시작하고 어쨌든 달러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단기적인 일은 아니고 좀 앞으로 먼 미래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별 지금 부담을 느끼지 않죠. 정치인들은 자기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빚이 아니고 국가 빚이고 국가 빚은 다 같이 나눠 갚는 거고 그 돈 쓰는 생색은 자기가 내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